네, 박용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댓글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유튜브 댓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국 그러니까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국채에서 수익이 나려고 하면은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많은 분들 아시는 TLT라고 합시다. TLT를 투자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현재보다 금리가 한 1% 내렸어요. 시중금리가 1% 내리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수익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0%가 수익이 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달러로 한 20% 수익이 났는데 근데 이거를 1년 뒤에 한국으로 환전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은 1,450원 정도 하는데 1년 뒤에 환율이 1,200원 똑같이 떨어지면은 러프하 계산해 보면은 아마 환율 환차손도 거기서 얼마입니까? 대충 한 10% 정도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 수익 난 걸 또 10% 손실을 보는 거니까 수익이 많이 이제 상쇄가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긴 채권이 아니라 한 10년 만기 채권 정도면은 금리 1% 떨어지면 가격이 한 10% 올랐으니까 결국 10% 오른 것만큼 또 환이 만약에 원화가 1,450원에서 한 2,200원대 내려가면 환도 한 10% 깨지면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인 것 같아요. 그죠? 제 얘기가 맞죠? 자, 설명을 드리죠. 방금 여기 이제 질문자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서 국채 가격이 올랐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질문 하나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미 답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예를 좋은 예가 미국 경제가 극단적으로 나빠졌던 게 리만 사태 때죠. 제가 표현했는데 미국에서 불은 우리가 났는데 결국 초과 상한을 다 태운 데는 어디냐면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폭발적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은 특히나 미국 중심 의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이 나빠지면 한국 원화는 구조적으로 강세가 갈 수 없어요. 굉장히 추가적으로 약세를 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금리를 내려서 예를 들면 금리가 좀 약간 슬로우 다운해서 어쨌건 간에 미국 국채 가격 오른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이분이 우려하신 대로 원화가 큰 폭으로 강세로 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데 요 견해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앞단에 얘기한 미국 경기 침체되면은 원화는 오히려 추가 약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와 분리해서 미국 경기 침체가 안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원달러 전망 겸 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일단 원달러는요. 이 사실은 이거 뭐 1시간 정도 해야 될 주제입니다. 근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얘기했을 때 양국 간에 보통 이제 환율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갖고 환율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구매력으로 우리가 PPP라고 하는데 Purchasing Price Parity라고 구매력 평가로 계산하는데 현재 양국 간의 금리로 계산했을 때 적정 가치는 1,300원 후반대 정도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구매력 평가로 얘기하면 1,300 초반대가 원달러 환율의 영어로 fair value, 적정 가치로 계산이 됩니다. 즉 만약에 그러면 현재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인데 그러면 그 우리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원달러 더 현재 약세로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어떤 변수가 다 안정화되면은 1,3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미국, 양권 금리 차로 얘기를 하면은 1,300 후반대, 그러니까 한국의 구매력 평가라면 1,300 초반대인데 어쨌건 간에 1,300원대까지는 모든 변수가 안정화되면 현재 원화가 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예를 들면 한국의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이런 리스크라든지 또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 거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1,30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지금 적정 가치보다 더 약세로 가 있는데 이 약세로 가게 된 어떤 변수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한 1년간은 크게 이 변수가 해결될지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어떤 리더십의 부재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리더십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한국의 어떤 정책 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아직 안 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여러모로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을 푸시할 때 굉장히 취약한 나라죠. 왜?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출로,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무역 의존도를 딱 계산해 보면요, 흑자의 가장 큰 흑자를 보는 게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흑자를 그대로 트럼프의 성격상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기 더 취약한 거는 우리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주한미군 협상을 굉장히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한국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겁박하게 굉장히 좋은 카드를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여러 가지의 그리고 또 게다가 글로벌리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굉장히 정치의 불확실성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향후 1년 동안은 아까 내부적인 어떤 경제 취약함, 또 게다가 내부적 어떤 내수 경쟁이 취약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적어도 앞으로 한 1년간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면서 한 1,400원대는 계속 좀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설령 이게 다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한 1,300원대 정도의 어떤 뉴 패러다임을 유노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너무 환리스크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처럼 1,200원대, 1,100원대로 가면 당연히 환차손은 크게 입을 텐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대가 1,100원대가 평균 환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가 더 높았어요. 즉 정리를 하면은 그 레벨까지 돌아가려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한참 높은데 오히려 역전돼서 미국이 한국 금리가 더 낮고 한국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 내가 미국 투자를 하는데 환율에 대한 고민은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환차손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익 난 걸로 충분히 메이크업하고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어느 쪽을 선택하냐가 아니라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천명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재무부 장관 스캇 버센트와 트럼프는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달러를 원한다. 왜 약달러를 원하냐? 미국 제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나가서 강달러가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보는 거고 단지 이제 비록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이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달러를 이제 하는데 단지 일시적으로 거기에 따른 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를 가는 형국이지 큰 그림에서는 약달러를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클리어하고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메시지에서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원달러를 갖고 또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 항상 반대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약세를 갔다는 거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트럼프는 강세를 전략한데 약세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마이너 통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초 이후에 달러는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우리 원화 대비해서는
원화가 약세라고 하니까 달러 강세 아닙니까? 근데 아니, 강세 아닙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투자자 입각에서 통화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원달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 약세가 중요한데 최근에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약세입니다. 보통 조금 여러분 그냥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좀 알려드리면은 보통 달러 지수가 있어요. 달러 지수는 영어로 블룸버그 단말기에 보면 DXY입니다. DXY는 달러 지수인데 이 달러 지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반대편 통화 바스켓이 있잖아요. 이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갔다 약세로 갔다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달러 지수인데 이 달러 바스켓에 그 달러 지수 바스켓에는 원화가 없어요. 주로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주요 선진국 통화가 있고 특히나 유로화가 예나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달러 약세 강세를 달러가 약세로 강세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유로화나 예나 대비해서 약세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제조 부흥을 위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추구한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단기적으로 불협화음이나 리스크가 커지면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요인이 커지면 강세로 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구조이고 두 번째 내용은 달러 약세라는 게 원화 대비 달러 약세가 아니더라. 얘네들이 달러 약세라는 건 달러 지수의 약세고 이 달러 지수의 약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강세 약세를 얘기하는 거다.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작년 연말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책 얘기하면서 계속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정책은 인플레이션은 자극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쪽으로 같고 경제는 부정적으로 경제는 이제 슬로우 다운한 쪽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자체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는 높게 유지되고 경제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가 높게 유지되고 경제 나빠지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내 방향은 얘기했지만은 저는 표현이 그런데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 12월부터 방송 어떤 얘기냐면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물가를 좀 자극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게 쭉 물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로 트랜지토리 또는 한국말로 일시적으로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물가를 자극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제 방송을 자세히 보시면 그럽니다. 즉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의 의미란 건 뭐냐면 물가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도 안 좋아지고 물가가 내린다는 쪽입니다. 그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디플레이션이 되면 당연히 금리는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는 오늘 제가 촬영한 날 아침에 마침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농담입니다. 제 얘기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저처럼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예측치도 약간 올리면서 근데 이제 시장을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좀 리바운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가 현재 좀 당분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당분간 일시적일 것 같다. 정확하게 영어 워드로는 트랜지토리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금리 올라간다. 일시적으로 물가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그동안 제가 했던 메시지가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정책 때문에 경제는 기존보다 낮춰서 1.7% 전망치를 낮췄고 물가는 기존에 2.5에서 2.8로 올렸죠. 그죠? 제가 했던 방향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 물가 올렸지만 근데 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트랜지토리, 일시로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동일한 거, 아무튼 제가 이 답에 즉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가가 만약에 계속 올라가고 경제가 둔하면 이건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이 좀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경제를 옥죄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방향. 디플레이션은 물가도 안정되면서 경제도 둔화되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 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되면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고요.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 두 가지입니다. 시중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금리를 한번 뜯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가가 계속 높이지 않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잡혀 있는데 실질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잡혀 있어서 물가가 시중금리는 제한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많이 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앞으로 이러면 경기 되게 힘들어지는데 라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금 동시에 떨어지면 시중금리는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스테이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거고 좀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경제 부정 영향이 좀 더 강해지면은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갈 거고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가면은 당연히 국채 금리는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시 우리가 4.8에서 4.1, 4.2, 4.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계속 박스권형을 움직일까? 하는데 제 답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금리 예측은 그러니까 즉 단기 금리 예측은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견해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보면은 현재 금리가 오늘 촬영한 날 10년 국채 4.2 정도죠. 근데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 좀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레벨보다 조금 금리가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나 추세대로 올라가기 어렵다가 결론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즉 경제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양쪽 사이드 동시에 가는 경제는 둔화가 되고 있고 근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올라는 가되 제한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설령 금리가 현재 레벨보다 박스권보다 상단으로 올라갈 개연성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지금 4%대 초중반에서 계속 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4% 초중반대 금리 레벨에서 바로 이렇게 아래로 3이 보이려고 하면은 실물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보여야 4%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4.8에서 4% 초반대 떨어지는데 혁혁한 뭐 도움자, 컨트리뷰터 누구냐면은 센티멘트가 꺾인 거잖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기본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꺾어 놓아서 이게 떨어졌는데, 심리만 갖고 금리가 3%대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가 떨어졌고, 심리 떨어지는 이후에 시차를 두고 아마 실물 데이터가 안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 실물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면 4 아래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정리를 하면은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현재 금리 레벨을 조금은 중립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물가가 당분간 조금 세게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럼 좀 올라가겠지만 근데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